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적분과 달리 이제 정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정적분과의 차이점은 정적분은 그 결과가 하나의 실수라는 거죠. 근데 부정적분은 어땠습니까? 자,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계산을 하면 어떤 새로운 함수가 나왔죠. 그래서 걔의 다른 이름이 원시 함수였기 때문에 자,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떤 적분 변수에 대한 함수의 식으로 ft, fx꼴로 나타내어진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차이는 부정적분은 함수고 정적분은 하나의 실수가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정적분을 한번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자,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부정적분을 특별하게 대문자 fx라 하고, 그런 fx가 또 부정적분이 다른 부정적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정적분을 또 하나를 대문자 gx라고 하면, 자, 두 개의 부정적분은 어차피 형태는 똑같지만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는 어떤 적분 상수의 차이를 새로운 c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gx는 fx랑 비교하면 어떤 x에 관한 식은 다 똑같을 건데 상수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g에 어떤 숫자 b를 대입하고 g에 a를 대입하면, 자, 오른쪽에서는 fb 플러스 c가 되고 fa 마이너스 c가 돼서 그 값은 fb 빼기 fa가 된다는 거죠. 즉 이 c라는 숫자가 적분상수 c의 값에 관계없이 gb 빼기 ga는 항상 fb 빼기 fa로 이렇게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이 fb 빼기 fa를 함수 fx에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정적분에 대한 정의를 한 거야. 자, g에 b를 집어넣고 g에 a를 집어넣었더니, 자, 어떤 부정적분에 그럼 다른 한 부정적분에 집어넣은 fb 빼기 fa로 항상 값이 같게 되는데 그 값을 함수 fx에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자, fb 빼기 fa를 편의상 기호로, 자, 그 fx의 부정적분을 써주는데 여기 본 것처럼 적분상수 c는 정적분의 계산과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c를 생략한 채 a, b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면 이걸 우리는 다시 인테그랄 fx dx 한 다음에 여기다가 a, b를 이렇게 써주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 a를 함수 정적분의, 이 함수 fx의 정적분의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이 b를 정적분의 위 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에서 b를 적분 구간이라고 부르겠죠. 적분 구간. 마찬가지로 얘는 부정적분처럼 피적분 함수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적분 변수가 x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기호다, 이 정도로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인테그랄 ab fx dx, 자, 이 값을 구하는 거를 우리는 부정적분을 하나 구해서 위 끝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고 아래 끝에 있는 숫자를 대입한,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fb 빼기 fa는 결국 저기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실수가 돼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ab fx dx의 값을, 이 실수 값을 구하는 거를 함수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을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 부정적분은 적분 구간이라는 게 없었는데 정적분은 이렇게 적분 구간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정적분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적분 구간을 먼저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 정적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적분 구간이 뭔가 먼저 바라보는 습관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가 되고, 자, 그렇다면 저 인테그랄 ab fx dx라는 이 정적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정적분 인테그랄 ab fx dx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그냥 이해하는 정도에서 끝내셔도 되고, 자, 함수
뭐 ft라는 함수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기가 t축, y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y는 ft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t는 a라는 직선과 t는 b라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t는 x라는 직선을 생각했을 때 자 ft가 t는 a, t는 x로 둘러싸인 자 이 부분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넓이를 sx라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s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요 x가 자 이 sx라는 건 a부터 x까지 직선 a부터 x까지 ft와 x축이 이루는 넓이라고 정의를 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요 x가 델타 x만큼 늘어났다고 합시다. 자 델타 x만큼 늘어나면 이 넓이도 요만큼 이 하얀 부분 델타 s만큼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델타 s를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델타 s는 자 전체 잘 보세요. a부터 자 여기가 좌표가 x로부터 델타 x가 있으니까 x 플러스 델타 x까지 이루는 넓이에서 a부터 x까지 이루는 이 넓이만 빼면 이 하얀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큰 부분의 넓이는 a부터 x 플러스 델타 x까지 넓이니까 s에 x 플러스 델타 x 자 여기 있는 요 좌표를 써준 거야. 요 늘어난 양이 델타 x일 때 그거에서 자 s가 a부터 x까지 이룬 넓이 이 넓이를 빼주면 된다. 이렇게 델타 s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델타 s는 자 x가 델타 x만큼 늘어난 이 사이에서 이 그래프의 연속이니까 반드시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겠죠. 최대값 최소값 정리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최대값 저기 여기서 이 모든 부분에 올라갔을 때 이 ft가 갖는 x 플러스 델타 x겠죠. 그 x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에 자 최대를 대문자 m이라고 하고 최소를 소문자 m이라면 자 육안으로 보기에 대문자 m은 이 정도 될 것 같아. fx가 여기 있을 때가 지금 현재 제일 높겠지. 그래서 델타 s는 요 길이 자 델타 x 곱하기 네모란 이 직사각형보다는 이 델타 s가 작겠죠. 자 그러나 가장 낮았던 자 그림에 보기에 여기 제일 낮아 보이죠. 여기가 그래서 요 직사각형보다는 크겠지. 요때 이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x 곱하기 m보다는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둘은 같다는 등호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양변을 델타 x로 나눠 볼게요. 자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델타 x분의 델타 s 자 이 넓이의 변화량 x의 증가량분의 이 넓이의 변화량 자 얘가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마치 평균 변화율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 알아보기 위해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게요. 자 그럼 여기가 m이 되고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s가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델타 x로 갈 때 m 이렇게 될 건데 자 델타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증가량이 이렇게 0을 향해 간다는 얘기지. 여기 있는 좌표가 x니까 이 m이라는 값은 여기다 이렇게 x를 대입한 fx를 향해 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최대값이었던 가장 높았던 이 좌표 m도 x 델타 x가 0을 향해 가면 결국은 이 x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여기다 x를 대입한 함수값 fx에 가까워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라는 이 넓이에 대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겠지. 걔를 우리는 s 프라임 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따라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면 s 프라임 x는 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이 극한값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존재하니까 반드시 이 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s 프라임 x는 fx가 되고 우리 저 사실로부터 s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구나 이런 사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부정적분이 된다. 자 얘를 적분하면
SX가 나오니까 SX는 FX의 한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 이걸 식으로 써본다면 SX는 인테그랄 fx dx가 쓸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거의 한 부정적분을 다시 대문자 fx라고 하면 대문자 fx 플러스 c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c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 여기 sx라는 건 a부터 x까지 이루는 넓이인데, 여기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sa는 a에서부터 a까지의 넓이니까 이 직선의 넓이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0이 되겠죠. 그리고 fa 플러스 c가 되니까 c는 마이너스 fa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c는 마이너스 fa가 되고, 자 이쪽으로 옮겨서, 자 c가 마이너스 fa라면 저기 썼던 식은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sx는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자리에다 b를 한번 대입해 볼게. 자 b를 대입하면 fb 빼기 fa가 되는데, fb 빼기 fa가 바로 뭐였습니까? 인테그랄 ab fx dx다. 이렇게 정적분의 정의에서 인테그랄 ab fx dx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SB는 뭐냐면, 여기서 T는 A부터 T는 B까지 이루는 이 도형의 넓이라는 거죠. 이 도형의 넓이. 자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결국 인테그랄 AB fx dx는, 자 물론 아까 여기에 f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줘야 돼 일단. 자 AB fx dx는 fx가 x는 a, x는 b, 그리고 fx와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하게 된다. 자, 그건 이제 물론 이제 ft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인테그랄 ab fx dx는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라는 직선과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의미하게 되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자 이걸 우리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한 이거를 편의상 아까 뭐라고 이 기호를 fx ab다 이렇게 쓰고, 이거를 계산하면 정적분의 정의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고, 다르게 출발했던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함께 처리가 되는 순간이겠죠. 자, 이걸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어. 정적분의 계산에 부정적분을 사용하게 된 거죠, 마침내. 나중에 이제 수학자들이 저렇게 이런 고생 끝에 다르게 출발했던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SB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FT라는 도형이 A부터 X까지 이루는 넓이, 자 이게 SX겠죠. 그죠? 이 FT라는 도형이 A부터 B까지 이루는 이 넓이를 우리는 SX라고 불렀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 S'X가 아까 fx가 된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뭘 할 수가 있냐면 dx분의 d, 자 요 식을 sx가 이거겠지. 이거를 미분하면 fx가 되는구나.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자 이거를 미분과 적분의 관계라고 이렇게 편의상 부릅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좀 배우게 될 내용인데, 자, 적분 변수가 t이고 여기에 피적분 함수가 ft인데, 여기에 있는 위 끝에 있는 x가 마치 이렇게 대입해서 요걸 미분하면 x만 대입한 식으로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이거를 미분과 적분의 관계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결국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고, 정적분은
처음에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개념이었는데 결국 계산을 해내고 보니까 이 인테그랄 AB fx dx라는 거는 마치 넓이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 자, 이 도형이 만약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었다면 ft의 값이 함수 값이 음수였다라면, 자, y좌표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정적분의 값은 이 넓이는 나오는데 넓이에 대한 마이너스 값으로 등장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fx가 x축 위에 있으면 정적분은 양수가 되는 거고 x축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은 음수가 되는데, 그 양수 음수는 각각 그 x는 a라는 직선과 x는 b라는 직선과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즉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 넓이를 이렇게 불렀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그냥 넓이인 S1이 나오지만,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를 계산하면 S2라는 숫자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다. 그래서 정적분을 부호를 가진 넓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호가 있는 넓이다, 넓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정적분은 실수이기 때문에 양과 음의 값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거고, 양의 값을 가졌다 그런 얘기는 그 도형이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x축 아래에 있으면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적분이라는 것도 부정적분처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적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자, 위 끝과 아래 끝이 같으면, 자,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뭐겠어? FA에서 FA를 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0이 될 거고, A부터 A까지의 넓이니까 직선이겠지. 직선은 넓이가 없으니까 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자, A부터 B까지 fx dx가 있는데 저기를 B부터 A까지로 바꾸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FB 빼기 FA가 되고 여기는 FA 빼기 FB가 되니까 위끝 아래끝을 바꾸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구나.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위끝을 더 큰 숫자로 해주는 게 계산이 조금은 더 편하다. 일반적으로는 위끝을 크게 하는데 위끝보다 아래끝이 크면 저걸 바꾸라는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테그랄 AB의 C에 fx dx, 이것도 부정적분이랑 똑같겠지. 상수는 튀어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이제 증명을 해보면, 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cfx의 ab가 될 거고, 대입을 하시면 cfb 빼기 cfa가 되고, 다시 얘를 c로 묶어내시면 cfb 빼기 fa가 돼서, 다시 얘는 c의 인테그랄 ab fx dx가 되겠죠. 이런 관계에 의해서 어떤 x에 대한 c값에 곱해진 상수는 부정적분이건 정적분이건 앞으로 튀어나간다.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 인테그랄 기호는 시그마의 기호와 성질이 유사하고, 자, 얘는 어떤 연속적인 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얘는 우리 확통에서 배운 어떤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 0, K는 1부터 2, 3, 4 어떤 특별한 일정한 간격으로 주어져 있는 이산적인 숫자들의 합을 의미한다면 연속적인 숫자의 합을 의미하고, 자, 그래서 시그마가 플러스나 마이너스에 이렇게 분해돼서 들어갔던 것처럼 인테그랄도 fx와 gx가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따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바꿔도 되고, 서로 자유롭게 이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게 편하면 분리를 하시고, 합쳐서 계산하는 게 편하면 합쳐서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시그마도 마찬가지. 시그마가 AK랑 BK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랑 이런 성질이 성립하지 않았었죠.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인테그랄도 곱셈이나 즉 곱하기의 적분이나 나눔셈의 적분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적용하지 못한다. 리미트가 수렴할 때 나누기 곱하기에 대해서 분리돼서 적용된 것과는 달리
인테그랄과 시그마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된다. 이 정도를 좀 잘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성질 하나는 자, A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C부터 B까지 fx dx.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자, 정적분은 그림을 한번 이해를 하시면 여기가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는데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적분해서 더한 값은 당연히 뭐 A부터 B까지 한 번에 적분해도 되겠죠. A부터 B까지 한 번에 적분해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뭐냐면 P적분 함수가 같은데 구간을 이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구간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하나의 함수는 구간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필요한 부분만큼 따로따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즉, 뭐 0부터 10까지 fx dx가 있다. 그럼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 0부터 2까지 플러스 또 2부터 4까지 그 다음에 뭐 4부터 10까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도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을 꼭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정적분이 넓이와 관련된 계산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칭성에 대한 생각을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칭성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일단 대칭성에 대한 가장 간단한 걸로 우함수, 기함수. 자, 우함수라는 거는 y축, x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 기함수라는 거는 점대칭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자, 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적분을 생각해 볼 건데, 자, 우함수, 기함수가 있을 때 반드시 그 적분 구간이 이렇게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만 우함수, 기함수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자, 0부터 a까지 적분 하나, 이 적분 하나 둘의 넓이는 똑같겠죠. 대칭성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이런 우함수를 적분해라. 그럼 사실 뭐 그냥 적분해도 괜찮지만 얘를 0부터 a까지만 적분하고 2배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0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의 2배. 자,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은 여기 다항함수일 경우 이 적분이 좀 더 편리해진다. 그런 거지. 꼭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대칭성 때문에 저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f가 우함수인데 자, fx가 우함수라는 걸 제시를 하고 0부터 1까지 fx dx가 3이었다. 이 말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도 3이다. 이런 정보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대칭성을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기함수의 대표적인 x의 세제곱을 한번 볼까요? 자, x의 세제곱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꼭 구간은 반대로 가야 돼. 자, 이 넓이, 자, 이게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면 s라는 넓이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정적분하면 s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정적분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기함수를 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위끝 아래끝이 반대일 때 여기에 들어있는 이 기함수들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해야 되는데 x의 대제곱, x의 세제곱, x제곱, x 더하기 1 이걸 적분하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우함수들은 계산을 해야 되고 이거는 실제 계산을 안 하면 시간의 전략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우함수들은 이렇게 적분을 하면 계산이 조금은 더 빠르고 편해진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런 함수,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대칭성. 그리고 이제 우린 좀 더 가게 되면 x는 0이라는 y축 말고 x는 뭐 2 이런 대칭성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뭐 0,0 말고 뭐 2,3대칭, 2,0대칭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넓이 계산에 있어서 정적분의 계산에 있어서 주기함수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이제 일정한 간격이 반복되다 보니까 다 같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죠. 자, 주기함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죠. fx 플러스 t는 fx가 있을 때, 자, x 플러스 t는
x로부터 t만큼 더 간 값은 x랑 같다. 이 말은 x 값이 t마다 반복되면서 같은 y 값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때 이 t가 최소의 양수라면 그때 우리는 그 t를 주기라고 하지만 뭐 특별하게 뭐 최소의 양수 그런 거에 대한 의미는 실제 시험에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자, 어쨌든 실전에서 이렇게 fx 플러스 2가 fx다 이런 표현이 나와. x 값이 이만큼 반복되면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그래프가 반복이 된다. x가 2마다 이만큼 x가 이만큼 움직이면 y 값은 같은 값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런 이런 게 지금 2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2마다 여기가 3이 될 거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쪽도 반복이 된다고 했을 때, 자 뭐 넓이를 자 여기 fx라고 하면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0부터 10까지 만약에 fx dx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 자 여기 적분 구간을 보시는 거야. 요 한 주기가 넓이가 2라고 해볼게요. 2라고 하면 여기는 0부터 10이니까 10칸이잖아. 그러니까 2가 5개 있는 거겠지. 여기 적분 구간은 주기가 5번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5 곱하기 한 주기의 넓이 2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한 주기의 넓이 2. 그러니까 무조건 뺐을 때 이게 몇 주기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a부터 b까지 fx dx는 지금 주기 함수일 때야. b 플러스 m a 플러스 m 이게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도 여기서 여기를 빼면 b 빼기 a b 빼기 a 간격이 똑같잖아. 적분 구간의 간격이. 그럼 이것들은 다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b 플러스 pt t의 p배만큼 a 플러스 t비용 빼면 무조건 간격이 b 빼기 a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넓이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지. 다 넓이가 3개가 다 어떤 상황이 되든 요 간격 위끝 아래끝의 간격을 보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도 성립을 하겠죠. 자 a부터 b까지 fx dx는 자, 주기 함수일 때야. 주기 함수일 때 a부터 b까지 얘를 어디만큼 평행이동 시켜도 똑같겠지. 평행이동 시켜도 어차피 자르는 간격은 자 예를 들면 뭐 3칸을 잘랐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3칸을 자르면 한 주기하고 절반이겠죠. 여기서부터 3칸을 잘라도 한 주기하고 절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로 보든 저 함수로 보든 주기 함수에서는 적분 구간을 생각하시면서 적분을 생각하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자세한 문제는 뭐 수업 시간에도 좀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정적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자, 반드시 부정적분과 구별을 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하자면 부정적분은 함수고 적분 구간이라는 게 없다. 정적분은 실수고 적분 구간이라는 게 있다. 그죠? 자, 근데 그 정적분의 의미, 실수로 나타난 그 실수는 도형 y는 fx와 x축, 그 다음에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값으로 등장을 하고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으로 등장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